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몸의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니라 팔론보이즘이라고 그러는데 안에 장기까지 비대하게 해줘. 선택적으로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니라 장기까지 같이 커지니까 형님이 운동 쪽에서 이력이 화려하잖아. 그런가?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도핑 감독도 했더라고. 거기에 대해서 좀 재미난 썰 같은 거 없어? 있지. 도핑 감독을 하게 되면 일단 선수들 화장실을 뒤따라 가야 돼. 이제 소변 체킹하는 것도 좀 봐야 되고. 그 중에서 진짜 재밌는 건 우승을 한 선수가 아예 도핑하러 안 왔어. 안 와가지고 어떻게 되냐, 우리가 사전에 다 공지한 대로 그 사람이 시합에서 했던 것들 전부 다 이제 기록을 다 삭제하고 이 시합에 다시 평생 못 나오고 그 사람이 받았던 여러 가지 상이나 이런 것들 다 도로 반환해야 되고, 그리고 우리 내추럴 대회에 어떻게 보면 손해를 끼친 거잖아. 왜냐면 내추럴이 나와서 받아야 될 어떤 영예를 그 사람이 대신 받고 도핑을 안 한 거니까. 그래서 대회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박제를 했었지. 근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. 아 진짜로? 근데 도핑 검사가 그 대회가 끝난 후에 실시를 하는 거야? 사실 이상적인 거는 모든 사람이 다 도핑을 하면 좋을 것 같잖아.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. 이게 그리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참가자 막 수백 명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기에는 비용이나 시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.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보통 수상자들 전부랑, 그리고 이제 딱 봐서 대회에서 운영하시는 대회사분들이 저 친구 뭔가 좀 뭔가 이상하다. 그 있잖아, 홍석천 형님이 게이들은 게이다라고 하잖아. 이제 로이더들은 로이다라고 해야 되나? 로이다? 일단 로이다가 있는 거야. 로이다가 딱 있어서. 근데 그게 의외로 신빙성 있는 게 약 쓴 사람들은 알아. 그 사람 뭐 피부나 목소리나 뭐 선명도나 그런 걸 보면 거의 빼박이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. 물론 이제 오피셜하게 검증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. 그런데 쓴 사람들은 아는 거지. 자기 변화를 통해서 짐작을 하는 거야. 왜냐면 약 파는 사람들이 막 수백 명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이제 올라갈수록 다단계잖아. 그러니까 약을 많이 공급해보고 그거를 준 사람들은 변화를 되게 많이 아는 거야. 그러니까 딱 보면 이제 로이더다, 이게 아는 거지. 우리도 이제 로이더를 쓰셨던 분들을 모셔와. 뭔가 공식 지위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걸 썼던 형님들이 있으니까 딱 보고 저 친구 약을 좀 썼네,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의견 조율을 해서 이제 무작위로 찍는 건데, 그럼 뭐 거의 걸리는 경우가 많다. 그래서 실제로 걸린 사람이 있었어? 대회마다 한 번씩은 그렇게 걸린 사람들이 나와. 그러니까 요새는 조금 더 어떨지 모르겠어. 근데 내가 이제 그때 실제로 도핑 감독을 한 시절에는 거의 한 10년 전쯤이지. 10년 전쯤 우리나라 이제 내추럴 대회들 막 이제 시합들 돼서 이제 도핑 테스트 할 때인데, 그때는 이제 막 한두 달만 안 써도 안 걸린다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지. 근데 요새는 되게 뭔가 그런 거를 좀 스마트하게랄까? 그렇게 조율을 하기 때문에 안 걸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나는 보는 건데. 지능적으로 조율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? 주기가 있는 거지. 반감기라고 하는데, 반감기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이상 지나면 이게 추출이 안 되는 거야. 그런 상태에서 도핑 테스트를 하면은 안 걸리지. 근데 그 반감기를 잘 컨트롤 해가지고 딱 시합 나올 때쯤에 자기 몸 컨디션은 많이 안 떨어지고 약물은 다 빠져 있는 거를 딱 해서 들어가면 사실 도핑 테스트 한 번으로는 체킹하기 힘들지. 그렇게까지 약에 목숨 걸면서까지 쓰는 이유가 있을까? 남들한테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의 표본을 보이는 게 운동으로 만든 멋진 몸인데,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거지. 약을 씀으로써 훨씬 더 발전을 하고 성장한 건데, 그게 그 사람들의 노력이 100%냐? 그건 아닌 건데, 밖에서 봤을 때는 정말 성실하고 노력한 걸로 보이잖아. 그럼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. 저 사람이 단기간에 그렇게 멋진 몸을 만들었다, 되게 지적이어 보이는 거고 성실해 보이는 거고. PT도 대회 우승하면 5만 원이던 사람이 8만 원, 10만 원도 받아. 또 장사의 수단으로 쓰는 거야. 그럼 예를 들어서 5만 원 받던 사람이 10만 원 받아봐. 돈이 2배가 되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. 어떤 기업 범죄들보다 막 부를 가져다니는 건 아닌데, 어쨌든 이 시장 안에서는 꽤나 큰 어떤 도약의 포인트가 되는데, 그게 이제 약으로 올라가는 거지. 실제로 도핑 검사장에서 의심받던 선수들의 특징이 있을까? 일단은 바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 선수가 남성의 목소리야. 이건 사실은 내가 아는 지인 선생님도 있는 건데, 그 선생님 목소리가 되게 이쁜 선생님이 있고 여성스러운 목소리였는데, 어느 순간 목소리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목소리가 바뀌더라는 거지.
근데 말 많이 했다고 절대 그렇게 영구적으로 변화되지 않거든. 그럼 세상에 뭐 선생님들 강사들 다 목소리 바뀌지. 그래서 일단 그런 변화들도 있고 두 번째 단으로 봐도 과할 정도로 배가 튀어나온 경우가 많아. 다이어트가 됐는데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몸의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이 팔론보이즘이라고 그러는데 안에 장기까지 비대해줘. 선택적으로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니라 장기까지 같이 커지니까 딴 데도 커지려나? 어찌 됐든 선수들 시합 나올 때는 거의 체지방률 최소 5%에서 2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배가 아니라 배가죽이 완전히 등가죽이 붙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배가 튀어났다는 거지. 그래서 좀 기괴해. 그 있잖아, 에이리언이 이렇게 뱃속에 알 주입하잖아.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부풀어 올라니까 복근이 있는데 배가 튀어나온다? 이게 멀리서 사진으로 볼 때는 되게 그럴싸한데 가까이서 그 사람들 딱 이렇게 팬티만 인습 보고 옆에서 보면 외국에서도 어린애들이 되게 스테로이드를 그치.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. 그치.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한번 얘기를 해줘. 그러니까 미국에서 FDA랑 우리나라 이제 식약청이랑은 사실 기준이 많이 달라. 그래서 미국의 그 월마트 보충제 코너만 가도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못 사는 그런 성분들이 잔뜩 깔린 보충제가 너무나도 많아. 그래서 일상적으로 다 먹는 보충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보충제야. 왜냐면 제약회사가 로비를 하잖아. 그러니까 그 로비를 통해서 그 약물들은 합법적인 보충물로 어떤 보충제로 인정이 됐고, 요번에 내가 아는 도장 사범님도 좀 재밌는 케이스가 있는 게 외국에서 온 친구가 좀 보충제를 권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먹지 말아야 될 그런 스테로이드성 약물인 거야. 근데 그 친구들은 그게 외국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약물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권했던 거지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그런 보충제였거든. 스테로이드 계열의. 그러니까 이제 벌써 마인드가 달라지는 거야. 이 정도 약물은 당연히 써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, 그렇게 해서 써버려 시작하면은 당연히 어떤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내추럴적인 몸물의 성과와 약물을 썼을 때 안 썼을 때 성과가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약물에 의존하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. 근데 이거는 내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미국 FDA에서 이제 허가를 내줄 정도면은 몸에 무리가 없다는 소리인데 그거를 왜? 사실 그렇지 않은 게 전 세계에서 사실 미국이 로비의 나라잖아. 미국은 정치도 로비를 하는 게 합법이야. 미국 FDA는 아주 선진화된 청이긴 한데 사실 모든 로비를 갖다가 다 받아들이는 곳이기도 해서 우리나라에서 절대 그 많은 약물들이 사실 미국 보충제 엄청 많이 들어갔어. 그래서 대표적인 게 다이어트 보충제 계열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약 소재로 마황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 마황이 보충제 안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어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들어오면 불법이야.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외국 보충제 사이트에서 주문해서 들어오면 그건 불법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들어오는 인터내셔널 버전은 그런 게 다 빠져서 들어와야 정상적인 루트지. 그러면 우리 식약처가 어쨌든 더 깐깐한 거네. 그치, 더 깐깐하고 사실 체질 자체가 달라. 왜냐면 미국인들 보면 막 고도비만 막 이만한 사람들 있잖아.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없어. 왜 그런지 알아? 모르겠네. 그 전에 다 죽기 때문이야. 그러니까 아예 동양인과 서양인의 체질이 달라. 동양인이 이 정도까지 되면 이미 그 전에 합병증으로 다 죽어.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되게 특수 체질의 소유자고, 당연히 약도 마찬가지지. 미국 사람들한테 받는 어떤 약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인종이라는 것 자체는 같은 인종일지 몰라도 용량이 다르다고. 이 서양 사람들한테 미 FDA가 만든 기준과 그 또 거기에서 만든 로비로서 받은 기준과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되게 깐깐하게 한 기준이 또 다른 거지.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절대로 미국 FDA의 기준만 보고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먹으면 안 된다. 양쪽에 약간 나는 교차 검증하는 걸 추천해. FDA에서도 허용하고 식약청에서도 허용하면 그거는 나는 괜찮다고 보는데, 대개 보통 FDA에서 허용하는 게 식약청에서 허용 안 하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거 보고 복용을 해야겠지.